한기혼 남성이 상담실에서 털어놓은 고백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잘못된 건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금기시대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불륜의 심리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권태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신선함이 사라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예측 가능한 대화, 식어버린 열정,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무언가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이성은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죠. 이 사람과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이런 감정이 불륜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집에서는 남편, 아내, 부모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성이나 매력은 점점 묻혀버리죠. 하지만 불륜 상대방에게는 한 사람의 이성으로서 인정받습니다.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런 말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자존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금지된 것을 더 궁금해합니다. 불륜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자체가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릴과 긴장감이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도 하나의 자극이 되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낯설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복수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소홀히 대하거나 상처를 줬을 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복수하기는 어려우니까 불륜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만이 진짜 나를 알아줘.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매력에 대한 확신이 줄어듭니다. 특히 배우자가 무관심하게 대하면 나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아직 나도 매력적이구나. 이런 확신을 얻기 위해 불륜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곱 번째, 현실 도피 심리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가정의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무겁게 느껴질 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불륜 관계는 이런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죠.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적 욕구 불만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육체적 관계도 의무적으로 변하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대와의 만남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이런 감정이 불륜을 지속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아홉 번째, 운명적 사랑이라는 착각입니다. 불륜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진짜 운명적 사랑이야.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설득하면서 죄책감을 덜려고 노력합니다. 열 번째, 중년의 위기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죠. 그런 시기에 만난 이성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륜에 빠진 사람들이 겪는 내적 갈등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낮에는 평범한 가정인으로 살면서 밤에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이중생활,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끊임없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한 죄책감,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자기 혐오,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 이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신적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불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짜릿하고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워졌어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요. 또한 불륜 관계 자체도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숨겨야 할 관계이다 보니 진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외면하고 감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고 미화된 이미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도 나에게만 좋은 모습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은 관계가 끝난 후에야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륜의 결말도 대부분 비극적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발각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들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겪게 되는 가정 파괴, 사회적 지탄, 경제적 손실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평생 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나는 경우입니다. 초기에 열정이 식으면서 서로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환상이 깨지죠. 그때 남는 것은 허무함과 후회뿐입니다. 세 번째는 한쪽이 진지해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한쪽이 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자는 압박을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륜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의 이성과 개인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거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게 되면 위험합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야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불륜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부부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소통 부족, 관심 부족, 애정 표현 부족,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외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거나 개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권태로운 일상이 불륜의 원인이 된다면 건전한 방법으로 자극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 독서, 여행,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이런 활동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불륜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짜릿함 때문에 평생 쌓아온 것들을 잃을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불륜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알아야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빠진 사람들도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